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1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3 액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 액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프리액션, 그리고 준비한 것을 행동하는 것을 액션, 그리고 행동한 다음에 뒷정리, 이것을 포스트 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을 제작을 할 때 프리 프로덕션, 또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의 삶에도 이 세 가지의 행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바로 이 프리액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쭉 나눴고요. 미리 준비하면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지죠. 말도 미리 준비하면은 훨씬 좋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말을 하면 안 좋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비즈니스를 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준비를 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액션 다음에는 이제 액션의 순서가 옵니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89쪽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자, 액션. 이제 다음에는 행동의 단계다. 여기서 기억할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행동이 잘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공하는 거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죠. 사람과의 만남이든 업무 처리든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 그 이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가 준비한 대로 잘 되는 경우보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내가 회사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들을 잘하고 왔는데 전혀 엉뚱한 상황이 벌어져서 생각한 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준비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남으로써 이 일을 이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리액션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항상 이렇게 준비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할 때 생각지 않은 상황에서 딱 벌어졌을 때도 내가 냉정하게 잘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청소년들의 리더십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해서 영상이라든지 PPT 그리고 기타 필요한 것들을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막상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상황들이 딱 되었을 때 내가 준비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펼쳐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무관심하고 엉뚱한 대답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딱 보여주고 애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애들은 그 영상과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하고 또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각 없이 만나는 것보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만나는 게 훨씬 낫지만 때로는 준비를 잘했어도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흥분하고 분노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때로는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그래도 차선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분노를 표출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이때 역시 아무렇게나 분노를 쏟아놓으면
결국 수습하기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화를 표출해야 할 상황을 또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하죠. 화를 내도 잘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 밑에서는 자, 이제 분노라는 액션의 현장,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의 현장에서 어떻게 요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분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건지. 네. 자, 1번 분노의 1단계에서 처리하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막 끓어오를 때 어떤 상황을 만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할 때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막 끓어오를 때가 있죠. 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잠시 후면 밖으로 화산처럼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많죠. 잠깐 동안 몇 가지 생각을 가진 다음에 행동을 해보면 폭탄 터뜨리듯이 안 하고 자연스럽게 화를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더디하라는 말, 요걸 조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늦게. 화가 나지만 잠깐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고 묵상을 해두면 화가 날 때 좀 더디하라. 이게 딱 떠오르죠. 속에 끓는 분노를 향해서 말해봐라. 또 올 것이 왔구나. 그러나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 이왕이면 이 화를 잘 해결해보자. 그리고 침착하게 좋은 말로 화를 분해하여 내보내보자. 잠깐이면 지나간다. 잠깐만 참자라고 생각하고 다짐해라. 어느 교수님은 분노 호르몬이 올라왔었다가 15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15초를 견디지 못해서 뇌를 다치게 하고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화가 솟아오를 때 15초를 숫자로 헤아려 보라. 이분은 분노는 뇌를 손상하게 해서 치매가 빨리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화를 내봐야 나만 손해다. 내려면 나만 손해야. 자,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소통의 시간. 네. 이럴 때를 대비한 성경 말씀들 몇 구절을 딱 암송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웃어 보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절제된 말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침묵하기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나는 싸울 때도 싱긋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 아니면 그 자리를 잠깐 피해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나가서 소리 질러 보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좋죠. 속에 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해해서 내놓는 것이 좋죠. 스포츠 클럽에 가서 기지맥진할 때까지 운동을 하거나 사무실 주위를 몇 번 달리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야단을 맞거든 정말 내가 이 상황이 야단 맞을 상황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미스가 발견된다면 곧바로 인정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미안합니다라는 약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고요. 상대방과 그 환경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라.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고 존중히 여겨보라. 아,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는가 보다.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나쁜 일이 있나?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죠. 그걸 알고 나면은 조금 이해하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순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가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1단계에서 실패하면은 분노가 밖으로 팍 튀어나오죠. 이때 흥분하는 마음과 분노의 언어가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잘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쏟아봐야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니까요. 그래서 막 쏟아내지 말고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볼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훈련해보면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무척 화가 나는데 잠깐 내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 솔직히 정말 실망스러워. 이 이야기가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좀 들어주면 좋겠어.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너한테라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좀 들어줄래? 이렇게. 먼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물론 이야기할 때 모두 생각하고 양해를 얻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들어서 좋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양해의 말을 한마디쯤 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훨씬 분노를 잘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3단계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단계는 분노가 폭발해서 폭력 단계로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단계로 가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고 엄청난 후회와 함께 손해를 아주 많이 보죠. 분노하는 것이 그 시간에는 당연한 일 같은데 결국 폭발시켜봐야 후회하는 건 나고 손해보는 것도 나라는 점을 빨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까지 또 갑니다. 이렇게 2단계에서 분노를 조금 약하게 해소시키면서 표현을 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마침내 3단계까지 싹 넘어갑니다. 자,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극단적인 단계를 넘지 말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면 대단히 유감이죠. 이 단계를 들어가면 돌이키기가 힘든 상태로 들어갑니다. 돌이키더라도 상처가 깊기 때문에 회복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적 피해도 상당히 이릅니다. 잘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질 수 있죠. 언어폭력, 일반적인 분노가 지나가면 이제 폭력적 분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막 잘못된 언어들 10년 전의 문제, 부모님, 형제들의 족보까지 막 과거부터 미래까지 막 다 쏟아져 나오죠. 육체적 폭력, 언어 폭력이 강해지면 이제 육체적 폭력까지 나옵니다. 기물 파괴, 뭐 극단적 선언, 끝내자, 이혼하자, 뭐 가만두지 않겠다, 극단적 행동, 자살이나 살인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미리 잘 준비를 해서 분노도 표출해보고 막상 현장에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엉뚱한 행동이 나와가지고 화가 났을 때도 순간 감정 처리 해보는 훈련. 그 다음에 또 표현을 해도 상대방에게 한마디쯤 하고 동의를 얻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3단계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자리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멈추는 것. 이런 것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